자, 지금부터 이제 원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랜덤 베리어블을 알아보고 있긴 한데, 랜덤 베리어블을 알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통계 쪽으로 넘어옵니다. 스태티스틱스. 근데 이게 지금 8장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게 아마 4장에 대한 내용인데, 4장의 내용이 끝나면 이제 5, 6, 7은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랜덤 베리어블의 페어라든지 랜덤 베리어블의 뭐랄까 그 벡터라든지 즉 다차원 공간에서 랜덤 베리어블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전에 통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 4장을 먼저 하고 8장을 들어갔다가 5, 6, 7장으로 돌아올 겁니다. 해서 지금 블랙보드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8장에 대한 이 통계 쪽 강의 교환은 이미 올라 있어요. 한 79페이지짜리 파워포인트로 올라 있고요. 이게 교과서에 있는 통계는 설명이 조금 약간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서 설명이 좀 쉬운 걸로 지금 통계 관련된 강의 교환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의 녹화도 아마 어린이날쯤 올라올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CDF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CDF 그 다음에 PD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PDF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CDF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쉬운데 이 책의 순서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CDF를 먼저 하고 나중에 PDF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xpectation이라는 건 뭐냐면 평균이죠. 우리 지금 평균 어떻게 구하는지를 지난 장에서 배웠어요. 지난 장에서 배운 건 이제 랜덤 베리어블에서 배운 거고 여기선 지금 다변수의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라 즉 랜덤 베리어블이 다양한 파라미터로 구성된 게 아니라 하나의 파라미터로 구성된 가장 쉬운 형태의 랜덤 베리어블을 알아보는 거니까 좀 약간 지난 장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 그냥 정규 분포에 대해서만 간단히 알아보는 걸로 이 4장을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1장에서는 확률을 알아보고 2, 3장에서는 간단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알아보고 4장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의 변수, 하나의 변이를 가진 랜덤 베리어블, 이제 5, 6, 7은 이제 거기에 대한 다양한 좀 어려운 랜덤 베리어블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그 이후에 통계로 넘어가고 이제 11장부터 넘어가면 이제 마콥 체인이나 큐잉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4장이 오늘 끝나게 되면 이제 요거를 왜 했는가, 확률과 랜덤 프로세스를 왜 했는가, 그것도 랜덤 베리어블의 가장 기본적으로 왜 했는가를 본다면 우리 통계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8장의 통계로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5, 6, 7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8장을 강의 교환 올라온 걸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들은 대부분이 다 뭐랄까 그 약간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좀 더 관련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가르시아 책은 이제 다른 책들에 비해서 큐잉 이론이나 마콥 체인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네트워크나 통신 같은 응용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이제 네트워크 통신 응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진 게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해서 이 이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흥미로울 것 같아서 이 확률 관련된 이 8장 강의 교환에는 우리가 그 뒤에 가면 이제 머신러닝, 기계학습, 인공지능, 그다음 딥러닝에 대한 내용도 추가시켜 놨으니까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CDF부터 시작을 해요. CDF부터. CDF는 뭐냐면 cumulative, 즉 누적이란 뜻이에요. 누적 분포 함수다라는 건데 우리 예전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고 할 때 주사위를 던져서 앞면이 1이 나올 경우, 2가 나올 경우, 3이 나올 경우, 4가 나올 경우, 5가 나올 경우, 6이 나올 경우 이렇게 6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6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1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주사위가 정말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6분의 1,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3도 6분의 1, 4도 6분의 1, 5도 6분의 1, 6도 6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X축의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본다면 우리의 랜덤 베리어블 상에서 1이라는 값이 나올 경우 주사위가 2가 나올 경우 3이 나올 경우 4가 나올 경우 5가 나올 경우 6이 나올 경우 모든 6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6분의 1의 확률로 나올 거예요. 즉 요게 지금 다 6분의 1일 겁니다. 근데 큐뮬러티브라고 하는 이 누적 분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건 누적이에요. 즉 뭐냐면 2가 나올 경우가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해서 2까지 나올 경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2까지 나오는 경우는 주사위에 그럼 숫자가 1, 2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x라고 돼 있을 경우에 얘는 지금 확률 밀도 함수니까 얘는 PDF예요. 우리가 나중에 2장에서 배울 PDF를 지금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자, CDF는 그래서 이게 1일 때는 그냥 1이에요. 2일 때는 그냥 2만 보는 게 아니라 누적이니까 1과 2를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6분의 2, 3일 때는 6분의 3, 4일 때는 6분의 4, 6분의 5, 6분의 6, 즉 6이 나왔다는 건 뭐죠? 1부터 6까지 다 포함하는 거니까 주사에서 1에서 6 빼면 뭐 1에서 6까지 빼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1, 2, 3, 4, 5, 6 그게 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끝에 가면 이제 1이 되는 게 이제 CDF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사실 지난번 강의에서 CDF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을 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에서 1다, 2다, 3이다, 4다, 5다 혹은 6이다 그 하나의 값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값을 포함한 그 밑에 것들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거 작거나 같다가 들어갑니다. 같다가 아니라 같다가 되면 PDF인 거고 요걸 다 누적해서 얘보다 작은 걸 다 포함하면 CD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래서 얘는 그냥 x다 표현하면 x는 그냥 자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시작해서 쫙 모든 걸 다 가져오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세 개의 동전을 던지는 예제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한대요. 자, 우리 세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우리 랜덤 베리어블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헤드 앞이 나오는 것의 개수네요. 헤드가 안 나올 수도 있고 헤드가 하나 나올 수도 있고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세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 던지니까 안 나올 확률은 지난번에도 한번 했지만 우리가 테일이 나온 거니까 총 헤드 테일 두 가지가 세 번 던지니까 2의 3승 8가지 중에서 테일 나오는 경우가 단 한 가지니까 8분의 1. 하나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헤드가 하나 나온다는 건 뭐냐면 맨 처음에 이렇게 하나가 나오든지 아니면 두 번째 하나가 나오든지 마지막에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얘는 8분의 3이 되겠죠? 두 개 나오는 건 처음 두 번째 헤드가 나오든지 첫 번째 세 번째 헤드가 나오고 중간에 테일이든지 아니면 첫 번째 테일이고 마지막 두 번째 헤드가 나오든지 가기 때문에 총 8가지 중에서 3가지가 될 것이고 마지막 3가지가 모두 헤드라는 건 헤드 나오는 단 한 가지 경우니까 8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총 이렇게 확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죠.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다 나와 있어요. 근데 CDF를 구하라고 하면 뭐냐면 이건 지금 PDF예요. 그렇죠? 각각의 확률에 대한 분포니까 PDF지만 CDF를 구하라고 한다면 자, 0일 경우에는 그냥 8분의 1 하나예요. 8분의 1. 그 다음에 1일 경우에는 여기다 8분의 3을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2분의 1. 그렇죠? 8분의 4니까. 그 다음에 2일 경우에는 0, 1, 2 다 포함한 거니까 여기서는 8분의 7이 될 거고 마지막은 3은 8분의 8 해서 1이 될 거예요. 마지막 무조건 1이 되겠죠. 모든 걸 다 포함하니까.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당연하게도 얘네들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확률이라는 건 점점 누적이 되니까. 그리고 확률은 0보다 작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점점점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근데 얘는 지금 왜 이렇게 그러냐 하면 우리가 x란 값을 우리 헤드가 하나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온다, 세 개가 나온다, 아니면 헤드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써줬지만 만약에 헤드가 x라는 값을 그냥 이렇게 개수라고 말하지 않고 1.5다라고 하면 1.5랑은 이 가운데 있는 거니까 2까지는 갈 수 없고 1은 포함하는 거니까 그러면 1에 해당하는 값까지 나오겠죠. 1.5일 경우에는 여기 1.5니까 그러면 여기 1에 해당하는 값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가 2가 되는 순간 딱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별건 아니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예제는 뭐냐면 이 예제는 서큘라 보드, 그러니까 동그라미 안에다가 가운데 센터에 화살표가 있대요. 화살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화살표에 이제 각도를 나타내는데 0도부터 2파이는 360도죠. 0도부터 360도까지 빙그르르 돌아갈 수 있다. 화살표가.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의 랜덤 베리어블 x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그 각도를 받아서 각도를 2파이로 나눈대요. 만약에 각도가 2분의 파이, 즉 90도다 라고 했으면 화살표가 이렇게 90도를 가리킬 텐데 그러면 2파이분의 파이 나누기 2니까 얘는 4분의 1이 될 것이다. 전체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걸로 정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CDF를 구려라 라는 건데 얘는 이 x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0부터 2파이까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고요. 그래서 0까지는 아무것도 없고 0까지는 아무것도 없고 0까지 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없고 다 0이고 그 다음에 2파이 넘어가면 또 이제 1로 되겠죠. 우리 CDF 봐서 알지만 CDF는 끝에 가면 항상 1입니다. 얘도 1이고 그쵸? 그러니까 얘도 끝에 가면 1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얘는 1일 것이고 얘는
0일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알고 시작합니다. 그럼 중간은 어떻게 될까요? 중간은 점점 커지겠죠. 얘가 화살표가 쭉 이렇게 돌수록 얘가 만약 얘가 쭉 돌수록 얘는 점점 커질 거니까 쭉 단주 증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선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럼 CDF는 우리가 보고서 알겠지만 이제 누적 증가 함수예요. 그쵸? 어쩔 수 없어요. 확률은 계속 쌓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0에서 시작해서 1에서 끝나는 겁니다. 0에서 시작해서 1에서 끝난다는 거고요. X라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CDF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함수를 굳이 왜 대문자로 썼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CDF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CDF를 지금 4.1장에서 보고 4.2장에서는 PDF를 볼 거예요. PDF를 볼 건데 얘네들을 가려면 얘를 지금 대문자 X에 X라는 랜덤 베리어블에 따른 이렇게 그린다면 PDF는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뭐다?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얘는 이 미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대문자로. 그쵸? 그리고 x가 점점점 커질수록 얘는 점점점 단조 증가니까 1에 수렴하고 x가 점점점 왼쪽으로 갈수록 0에 수렴한다라는 거고요. 얘는 감소하지 않는다. 즉 단조 증가 함수예요. 항상 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수도 알지만 왼쪽으로 갈수록 얘는 이렇게 수렴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얘는 항상 수렴하는 값이 있다라는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확률을 구해라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CDF라고 한다면 우리가 X가 A부터 B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해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까지의 FB를 먼저 구하고 여기까지의 FA를 구한 다음에 얘네 둘을 빼주면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가 x라고 한다면 함수 이렇게 돼 있다면 x보다 큰 걸 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CDF는 여기까지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까지를 다 더한 거니까 전체 1의 확률에서 요만큼을 빼줘야 이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성립을 하는 거고요. 그림에 봐서 보셨듯이 예, 그렇게 해서 별로 어렵진 않게 우리가 그 개념 자체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전 던진 예제가 나오는데 이건 아까 설명했던 거랑 되게 비슷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A라는 건 뭘 의미하죠? 나는 동전을 던지는데 2까지 그러니까 동전을 3번 던지는데 헤드의 개수를 세는데 헤드가 2개 나오는 경우는 세지만 하나 나오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보다는 커야 돼. 그럼 얘는 딱 2개 나오는 경우만 보고 있는 거네요. 그쵸? 8분의 3이 될 거예요. B는 어떻게 되죠? B도 0점보다 크다니까 1에 나오는 경우 포함하고 2가 나오는 경우 포함하겠네요. 얘는 8분의 1 더하기 8분의 3이니까 8분의 4 해서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렇죠. 응? 아닌가? 아닌가? 왜 아니지? 1과 2, 죄송합니다. 아까 이게 아까 노버를 하니까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본다면 이게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니까 1과 2를 포함하는 거죠. 1과 2를 포함하는 거 8분의 3 더하기 8분의 3이니까 8분의 6이 되겠죠. 8분의 6. C는 1은 포함하는데 2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에 해당하는 것만 있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8분의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률들을 다 더하는 거다라는 거고 컨티뉴어스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을 쓰면 얘네들 그냥 단순하게 더해지기만 한 거고 컨티뉴어스한 거라고 한다면 얘는 우리가 쭉 컨티뉴어스한 거에서 요 x까지의 CDF를 구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까지를 적분해 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가 누적을 한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안다면 별로 어렵지 않게 딱 보고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CDF를 지금까지 설명을 간단하게 했는데 사실 이거는 PDF를 누적한 거기 때문에 PDF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정에 나온 내용들은 좀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을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알아보면서 PDF와 CDF에 대해서 알아보고 평균을 낼 경우는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근데 우리는 평균이랑 베리언스는 이미 했잖아요. 그쵸? 우리 PDF가 만약에 요거라고 한다면 X를 곱해서 다 더해준다. 이게 평균이었잖아요. 이거 우리 이 전장에 3장에서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했던 내용이라서 이것도 별로 그렇게 내용 많이 없고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은 정규 분포만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왜 이 4장 나온 다음에 5, 6, 7 안 가고 8장을 먼저 가냐면 여기서 정규 분포라는 개념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규 분포라는 게 가장 컨티뉴어스한 도메인에서 제일 유명한
랜덤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정규분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DF는 뭐다라고 하냐면 사실 이거 연속적인 도메인에서는 연속하는 값에서는 우리가 A와 B 사이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요 A와 B를 두고 이 사이에 있는 요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까지를 적분해 주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이 F라는 함수는 이거 확률 함수이기 때문에 0보다 밑으로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시작해서 요 x에 해당하는 것까지 다 적분을 하면 이건 CDF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아까 CDF의 부호랑 똑같죠. 그 다음에 얘가 확률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전 범위를 다 더해주면 당연히 모든 경우에 대한 확률이니까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은 뭐냐면 어떤 경우든지 항상 똑같은 값이에요. 주사위 6개를 던져서 주사를 던졌을 때 1부터 6까지 6가지의 가능한 옵션들이 각각 확률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6분의 1 동일하게 다 잘라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죠. 그래서 A와 B 사이는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이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A와 B에서는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0이에요. 확률이기 때문에 이게 B-A만큼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것의 높이가 B-B분의 1이 돼야 얘네 두 개를 곱했을 때 이 면적이 1이 나와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PDF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전범위의 확률을 다 더하면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요 각각의 요 높이도 당연히 B-A라는 요 간격이 있다면 요 B-A분의 1이 돼야 두 개를 곱했을 때 나중에 전체 확률 1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CDF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직관적으로 A가 올 때까지는 확률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0일 거예요. 그러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지우고 다시 보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요만큼씩 B-A분의 1만큼씩 점점 쭉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다음 B가 딱 되는 순간 다시 없어져요. 그러니까 B가 되는 순간 1이 되지만 그 사이는 이렇게 쭉 증가한다. 왜냐하면 이게 쭉 진행이 될수록 요 계속 이만큼의 값이 계속 쌓이니까 동일한 값으로 쌓이니까 그것도 직선으로 쫙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CDF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얘는 PDF에 해당 사항이 있고, 즉 누적해서 계속 쌓아주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적분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분에 연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되고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익스포넨셜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그럼 얘를 PDF로 구해라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CDF인 것 같아요. 아니죠. 이 CDF가 아니죠. 왜냐하면 CDF는 x가 x보다 스몰 x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죠. 즉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시작해서 x까지 요걸 다 더하는 게 CDF니까 얘는 x보다 큰 거잖아요. 요게 2의 마이너스 람다 x승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1에서 빼줘야 우리가 CDF가 되겠죠. CDF를 우리는 이렇게 부호를 했었고 1 빼기 지금 이거를 한 게 CDF가 될 것이고, 따라서 x가 0보다 작다면 0이고 1 빼기 지금 요거 그대로 들어온 게 지금 우리의 CDF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PDF로 구하라 그랬죠? PDF로 구하라면 아까 관계에 의해서 미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미분해주면 0은 그냥 미분해봤자 그냥 0이고 요 앞에 있는 거 가져오면 미분을 하면 1 상수니까 미분하면 날아가서 없어지고 남은 건 2의 마이너스 람다 x이 있는데 이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람다가 앞에 나오니까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람다 2의 마이너스 람다 x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돼서 람다의 2의 마이너스 람다 x 요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게 바로 우리가 CDF를 미분해서 PDF로 만든 겁니다. 동전을 또 던지는 게 나오는데 뭐 이거 아까 했던 건데 요때에 PDF로 구해라 라고 한다면 1은 포함이 안 되고 2만 포함이 되니까 2에 해당하는 요것만 우리가 PDF가 된다는 거죠. 아까 다 했던 예제라서 더 다시 뭐 깊숙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부예요. 이건 조금 설명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 이해하기 까다로울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예전에 2장 때 우리 1, 2장 때 엄청 꼼꼼하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개념상 편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어떤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PDF를 구해라, CDF를 구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대문자 C라는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조건부 확률 정의에 의해서 이전 강의를 참고하시면 알겠지만 이제 C라는 조건이 만족하는 상태에서 요 두 가지를 교집합으로 만족해야 되겠죠? 교집합으로 만족. 그다음 C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전 강의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쵸? 또 이거를 구했으면 이걸 또 미분을 하면 우리가 PDF가 된다는 건 당연한 게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베이지안 정리할 때 했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미분을 하면 우리가 PDF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 확률 통계에서 다시 나와요. 확률 때 다시 나와요. 8장에. 그쵸? 그때 다시 이 다음 녹화 때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타임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기계 X의 수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수명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건부 확률인데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t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즉 뭐냐면 그러니까 기계가 있으면 우리가 김중환이라는 중환전자라는 회사가 있는데 핸드폰을 1000개를 만들었어요. 그 핸드폰 1000개 수명이 조금씩 다 다를 텐데 우리가 야 그래도 수명 1년 이상짜리만 가지고 생각해보자라는 조건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핸드폰이 수명이 1년 이상 갈 수 있는 애들만 일단 갖다 놓고 걔네들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좀 더 고려해 보자라는 게 지금 이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수명이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걸어버렸어요. 그러면 수명 1년 이상이면서 지금 우리의 조건은 하지만 수명이 2년 미만인 애들이라고 했으니까 수명이 1년 이상인 애들 분의 수명이 1년 이상이면서 2년보다 못한 애들을 구해라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지난번에 이 전장에도 얘기했지만 요게 뭐뭐보다 이렇게 크다라고 돼버리면 얘는 1-CDF예요. 1-CDF. 그쵸? 얘도 지금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지금 1-CDF로 쓰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뭐뭐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근데 얘는 가만히 보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요 x란 이 대문자 x가 t보다는 크고 x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CDF가 있을 때 요 전체 요만큼에서 우리가 뭘 빼준다? 요만큼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CDFX에서 CDFT를 빼주는 게 바로 우리의 분모가 되겠습니다. 요 위에를 만족하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유도가 되는 거고요. 얘를 미분을 하는 거예요. 자 미분을 할 줄 알면 그러면 우리 CDF까지는 우리가 유도를 했으니까 PDF까지도 이제 유도할 수 있는 게 되겠죠. 자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어디 보자. 이 미분하는 건 일단은 이 미분이 만약에 좀 약간 애리까리하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편해요. 어떻게 보시면 편하냐면 자 일단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원하는 건 x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x에 대해서 미분.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미분한 거기 때문에 요것들은 다 뭐다? 그냥 상수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3분의 뭐 함수 fx에 빼기 2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상수니까. 그러면 요거 3분의 1 fx 빼기 3분의 2랑 똑같은 거니까 얘 미분하면 뒤에 날아가고 요 앞에 것만 남잖아요. 그쵸? 그래서 분모처럼 얘만 이렇게 남고 이 위에 것만 이렇게 딱 남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미분해서 딱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처럼 우리가 정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 평균 구하는 거 우리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그냥 fx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만 전범위에 대해서 다 우리가 다 모아주면 이거는 누적이 되겠지만 그 앞에다 뭘 추가한다? t라는 걸 추가한다. 우리 아까 x, px 이렇게 해서 서메이션 하는 거 요거 우리 이전 강의 때 많이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정도만 그냥 눈치껏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했던 거니까 더 자세히 설명 안 하고요. 그래서 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나 뭐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냥 자기 자신의 변수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유니폼 같은 경우는 그냥 b-a분의 1로 그냥 이랬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x를 곱해줘서 그 x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인테그랄 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변수력은 t로 잡았으니까 얘는 t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라서 전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이 익스포넨셜 랜덤도 뭐냐면 보면 알겠지만 t라는 걸 그냥 앞에서 곱해준 다음에 t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냥 다 서메이션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익스포넨셜은 이렇게 정의를 했었으니까 이 앞에 그냥 t 곱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치환적분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는 그냥 우리 고등학교 때 했던 거니까 그냥 쭉 하셔도 되고요. 결과만 기억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당장 쓸 일은 없으니까 이게 나중에 통신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하면 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통신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만약 인공지능 쪽에 집중한다면 지금 당장 뭐 이 결과를 딱히 기억해둘 필요는 없으십니다. 일단 이렇게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우리 그냥 있는 이 디스트리뷰션 PDF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앞에 우리 그 해당하는 t를 곱해서 랜덤 베리어블을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하는구나 라는 그 컨셉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컨티뉴어스 이제 중요한 함수들을 이제 보는 건데 사실 요게 이제 정규분포예요. 정규분포만 보는 거예요. 이게 정규분포의 식인데 우리 제가 왜 정규분포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확률 및 랜덤 베리어블을 배울 때 이걸 어디다 쓰느냐 통신 문제를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신호철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인공지능을 위해서 쓰느냐 할 때 일단 인공지능 쪽으로 만약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통계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려면 근데 일단 통계는 로그 라지 넘버에 의해서 즉 데이터 샘플이 많을수록 얘네들의 특징은 정규 분포에 수렴한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통계에 대한 문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규 분포에 대한 식이 뭔지는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여기 정규 분포 식을 보시면 요 m이 뭘 의미냐면 평균을 의미하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를 의미해요. m은 평균, 시그마는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는 뭔지 평균 뭔지는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다음 시간에 우리 확률 통계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또 알아볼 겁니다. 뭐 혹시라도 안 배우신 분이 있을까봐. 그런데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 표준 우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정규분포는 우리가 뭐 50만 명 수능 수험생들 다 갖다 놓고 수능을 봤다라고 하면 정규분포에 수렴할 거예요. 왜냐하면 샘플이 50개씩이나 있으니까 50만 개씩이나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정규분포가 생겼으면 이 가운데가 당연히 평균이에요. m 값이에요. 그럼 얼마나 이렇게 벌어졌느냐가 이제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표준 편차가 크다. 우리가 평균이 만약 평균이 5고 표준 편차가 1이다. 이 평균이 5고 우리 다시 처음부터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깔끔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 처음부터 깔끔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개념만 살짝 짚고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평균이고 표준 편차야 시그마. 근데 만약에 평균이 5고 시그마가 1이다. 자, m이 있는데 시그마가 있고 얘네 값이 5고 1이다 그랬어요. 근데 파란색은 5고 2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똑같이 축은 똑같아요. 평균은 똑같아. 하지만 이 표준 편차 벌어졌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이 질문이 뭐냐면 이게 좀 더 이렇게 쭉 넓게 퍼졌네. 이건 이해가 돼요. 또 가운데가 여기 딱 맞아야 되니까 5, 평균 5인 것도 알겠어요. 근데 왜 키가 작아졌지? 왜 이렇게 낮아졌지를 생각한다면 얘도 확률 분포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더하면 1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벌어지긴 더 벌어져서 이 영역은 많아졌는데 높이가 똑같으면 1보다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옆으로 퍼지는 값만큼 위에서 점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을 좀 더 내려오게 되는 대신에 옆으로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빨간색이 5고 0.5다 그러면 얘가 표준 편차가 좁아지니까 이렇게 좀 올라가겠죠. 왜냐면 요만큼 짜부되는 만큼 여기 위에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야 얘네들 면적을 쟀을 때 우리가 뭐가 나온다? 1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누군가가 평균이 10이다, 1이다 그러면 표준 편차가 1이기 때문에 모양은 똑같을 거예요. 이 까만색의 모양은 똑같지만 평균이 10이니까 수평 이동해서 10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상태가 되고 이렇게. 하지만 이 폭은 똑같다. 시그마로 똑같다. 모양은 똑같다는 겁니다. 다만 평균이 10이 된 거죠. 그리고 1이니까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면 모양을 예측할 수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도된다는 건 수학과 같은 데서는 제가 2학년 때 수학과에서 대학교 2학년 때 수학과에서 확률 통계 들었을 때 요거를 유도하는 걸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별로 그렇게 의미가 크진 않고요. 다만 요게 평균이고 이게 표준 편차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를 하면 이어갔고요. 이제 확률 통계 들어가면 우리 좀 길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논하고 뒤에 분류기 설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고급 확률 통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을 배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블랙보드에 올려있는 강의 교환을 보시면 알겠지만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복습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8장에 넘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걸 왜 배우지? 라는 걸 확률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복습 겸해서 한번 훑어볼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응용된지를 알면 우리가 이 과목을 배우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다음 시간에는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확률 통계 강의 교환은 오늘, 내일, 모레 한 이틀에 걸쳐서 꾸준히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감사합니다.